지금 당장 통장에 쌓아둔 원화가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부터 이미 게임은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말에 박수치는 순간 그 돈은 그냥 소비로 새고 시장에는 기회가 와도 못 줍습니다. 진짜 핵심은 저축을 벌이라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가치로 바꾸는 통로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 통로가 오늘 이야기할 QLD, TQQQ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축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네. 법정화폐는 쓰레기가 된다네. 직업이 5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네. 이런 자극적인 문장들만 남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한쪽은 들뜨며 저축을 끊고 무리한 베팅을 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현금은 목적지가 아니라 자산을 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환경에서 현금을 그냥 쌓아두는 행위는 손실을 느리게 확정하는 선택이라는 것.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저축하지 말라. 이 말을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고 남는 돈은 전부 아무거나 사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저축은 필요합니다. 다만 저축의 역할이 바뀐 겁니다. 예전엔 저축이 목표였고 통장 숫자가 늘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저축은 연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자산을 담기 위한 탄약입니다. 탄약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겁먹고 도망가거나 감정적으로 돌격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머스크가 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넉넉해지는 유토피아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술이 생산성을 올리면 절대적 빈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오르는 속도보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 생산성의 과실을 가져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월급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내 시간을 팔아버는 소득만이 아니라 생산하는 자산의 일부를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왜 하필 이 둘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이 가장 쉽게, 가장 투명하게, 가장 빠르게 생산, 자산의 소유자가 되는 방법이 결국 주식시장의 핵심 지수에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스닥 100은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도구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세상이 온다면 그 과실은 이런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으로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냥 나스닥 100을 사는 것과 QLD와 TQQQ는 뭐가 다르냐?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움직임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이고 TQQQ는 3배 움직임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더 크게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엄청난 엔진이 됩니다. 문제는 엔진이 강할수록 운전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는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벽에 박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용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단순히 장기 보유하면 2배, 3배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매일매일 재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방향으로 시원하게 추세를 탈 때는 강력하지만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며 횡보하면 생각보다 수익이 깎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왔는데 내 계좌는 줄어든 느낌,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들어가면 하락장에서 패닉, 반등장에서 조급, 고점에서 추격, 저점에서 손절, 이 사이클에 갇힙니다. 그럼 레버리지 ETF는 하면 안 되냐?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큽니다. 한번 흔들릴 때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생활비가 걸려있으면 원칙이 아니라 공포로 매매합니다. 둘째, 시간과 분할이 있어야 합니다.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끝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자신만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 없이 레버리지는 폭발합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화가 쓰레기냐? 이런 자극적인 말에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통장에 있는 원화가 매년 내 구매력을 잃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월급이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로 흘려보낼 것인지 생산 자산으로 옮길 것인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생산 자산으로 옮긴다면서 사실은 감정 자산을 삽니다. 남들이 가진 걸 보고 흔들려서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줄 서서 나중에 팔면 오른다면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산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거나 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붙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게 구현되는 게 결국 우량 기업들의 집합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이 흐름입니다. 저축을 끊으라는 말에 취하지 마시고 저축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통장에 싸는 저축이 아니라 자산을 사는 저축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시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가장 현실적인 3단 구조로 가겠습니다. 첫 통장, 생활통장입니다. 한 달 고정 지출과 카드값을 커버합니다. 둘째 통장, 비상통장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를 둡니다. 공격적으로 가고 싶은 분도 최소 3개월은 남겨두십시오. 여기서 안정이 나옵니다. 셋째 통장, 투자 통장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들어갑니다. 이제 투자 통장 안에서 전략을 나눕니다. 레버리지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다루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은 QLD로 깔고 TQQQ는 비중을 더 작게 잡아서 위성처럼 운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배는 상승장에서 달콤하지만 하락장에서 충격이 큽니다. 심리가 무너지면 구조는 무너집니다. QLD는 2배라서 그래도 버틸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건을 맞추십시오. 시장이 무서울 때만 사는 사람은 평생 못 삽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만 사는 사람은 고점에 삽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분할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기본 매수, 그리고 추가로 지수가 의미있게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 시장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하락장에서 멘탈이 먼저 털립니다.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 TQQQ는 체감상 바닥이 열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손절해서 떠납니다. 다른 하나는 복수 매매로 올인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올인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상금과 분할 규칙으로 버티는 것. 여기서 머스크 발언과 연결이 딱 됩니다. 미래의 직업이 흔들릴 수 있다. AI가 생산성을 올린다.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현금만 쥐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생산성을 키우는 시스템의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로 버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면 자본이 버는 속도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QLD와 TQQQ는 그 방향으로 가장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다만 도구는 쓰는 법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히 나오는 착각을 하나 깨겠습니다. 레버리지로 빨리 부자 되겠다.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빨리 부자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규칙이 사라집니다. 레버리지로 살아남는 사람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남으려면 내가 망하지 않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금은 신앙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저축은 목표가 아니라 탄약입니다. QLD는 엔진입니다. TQQQ는 터보입니다. 엔진과 터보는 브레이크와 안전벨트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투자 금액을 정할 때 남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남는 돈이라는 건 남는 기분이 아니라 지출 구조를 다 계산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둘째, 레버리지 비중을 처음부터 크게 잡지 마십시오. 처음엔 작게 들어가서 내 심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 잠이 안 오면 그 비중은 과합니다. 셋째, 상승장에서 욕심이 터질 때 오히려 규칙을 강화하십시오. 수익이 나면 자신감이 실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때 사고가 납니다. 넷째, 하락장에서 더 사고 싶을 때도 규칙을 지키십시오. 복수심으로 사면 내가 통제권을 잃습니다. 다섯째, 딱 하나의 원칙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분할 매수는 총 몇 번, 추가 매수는 어떤 조건에서만, 그리고 절대 생활비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 정도만 지켜도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그럼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냐? 답은 이겁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대신 구조를 잡고 분할을 시작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오늘 10을 넣고 끝이 아니라 오늘 1을 넣고 다음 달도 1을 넣고 조정 오면 1을 더 넣고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을 시스템화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또 묻습니다. QLD만 하면 되지 왜 TQQQ까지 하냐? 이것도 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당 가능한 변동성이 다릅니다. QLD는 덜 흔들리고 TQQQ는 더 흔들립니다. 성장 엔진을 더 강하게 쓰고 싶다면 TQQQ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규칙이 더 필요합니다. 본인이 공격적인 성향이더라도 공격이 오래 가려면 방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QLD를 기반으로 TQQQ는 보조로 이 구조를 추천합니다. 또 이런 질문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는 결국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말도 있던데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크게 출렁이는 구간에서는 수익이 기대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과 분할, 그리고 시장이 추세를 만드는 구간에서의 운용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묻어두면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원화는 쓰레기니까 저축하지 말고 다 사야 하냐?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은 자극을 위한 표현일 뿐이고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작정 전부를 투자하는 결단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한 유동성과 자산을 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저축은 끊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통장에 쌓아두는 저축에서 자산으로 옮기는 저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머스크가 무섭게 던진 말의 본질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시스템에 올라탈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소비의 시스템에 올라타면 평생 쫓아갑니다. 생산의 시스템에 올라타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나스닥 100 같은 생산 엔진을 2배로 태우는 QLD, 3배로 태우는 TQQQ. 이 둘은 그 선택을 가장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도구는 방향만 잡아주고 결과는 운용이 만듭니다. 비상금, 분할, 비중, 규칙. 이 네 가지가 없으면 QLD와 TQQQ는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됩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이건 단순히 수익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 내 노동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보험이자 기술의 성장에 편승하는 좌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하십시오. 통장 숫자에 안심하지 마시고 자산 숫자에 집중하십시오. 저축을 끊지 말고 저축의 목적지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레버리지에 취하지 말고 레버리지를 시스템으로 묶으십시오. 그게 진짜로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에게 남기는 실전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